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주택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37.4% 올랐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살 집을 건축할 땅을,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땅을 찾아 나서면서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샌드위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장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만이 어제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지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어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20전 정도 하락하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적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 그리고 산업 생산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6%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긴축 우려가 시장을 덮고 있고 장중에는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증시 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이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1900선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외부 변수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제장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외부 변수 부분, 북한 관련된 리스크 부분과 유럽 리스크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그 외로 지금 상당히 저가 매수세,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텁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먼저 이제 외국인들 매수 부분들이 9월 달에 약 4조 원 정도, 10월 달에 거의 4조 원에 급박한 금액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을 했는데 11월 달에 1조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신용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실 자산 처리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어떤 현금 부분들을 보유를 하기 위해서 신규 자금 부분들이 다소 제한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러한 매수 공백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기관들이 올해 들어 약 10조 원 정도 매도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지수 조정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자문사라든지 어떤 펀드 부분들, 환매 부분들이 자금이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직접 투자보다는 어떤 기관들의 자금을 맡기면서 안정적인 ELS 쪽으로 상당히 상품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부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신규 자문사라든지 기관 쪽에서는 이런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1800선 정도 선에서는 저가 조정 시 적극 매수 부분들을 진행해서 최근 30일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약 7천억 정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대용주 KB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금융, 전기전자 쪽으로 내년에 미국 모멘텀과 최근에 중국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미국 경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부분들 점차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저가 매수 부분들로 매수가 좀 두텁게 좀 들어오면서 다시 돌아오는 기관 투자가들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연기금 그리고 투신 중심으로 어제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상승 쪽으로 한번 봤을 때는 19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또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890선 좀 진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3% 가까이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죠. 중국 긴축 우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이제까지 뭐 지준율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리스크 부분이 항상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뭐 단기적 악재 부분들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약 2조 6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 부분들, 뭐 특히 외환 보유액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만 이게 그 통제를 할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내부의 버블과 외부적으로는 통상 마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기 위해서 중국에서 올해 가장 전략적으로 진출을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던 내수 소비 확대라는 큰 타이틀 부분들로 이러한 작은 부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준율 인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한쪽 부분에 있던 부동산과 상품 시장 쪽으로의 긴축 부분들을 진행할 경우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어떤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자본 부분들의 유출입 부분들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상품 시장에 있던 작은 부분들이 증시로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물론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로의 어떤 자금의 유입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경우에는 중국 내수 소비 확대라는 큰 타이틀에서 이런 수혜를 갖는 중국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군도 상당히 지금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물론 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쪽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원양 자원을 비롯해서 이 최근에 불성시 공지를 통해서 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그런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들 기업 쪽으로도 접근하는 전략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 하워랑이라도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의 일단 상승폭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데요. 어떤 테마주의 성격으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의 접근보다는 중국 내수 소비, 중국 시장에서 하나하나 단계 부분들을 매출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약간 덩치가 큰 종목입니다. 대형주 부분들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오리온, 그다음에 24시간 종편 부분들로 진행해서 중국 자회사에서 상당히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CJ50 이렇게 큰 종목군 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우선순위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큰 종목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다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어제 가장 크게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좀 놀라셨을 부분이 좀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 부분이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과징금 관련돼서 약 3% 하락 부분들이 좀 지냈는데 그렇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가 세트가 전기전자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최근에 D램 가격이 1달러 선 초반 부분까지 계속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4분기에 실적 악화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런 기조로 보실 게 아니라 물론 1등 기업과 2등, 3등 기업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감산 부분들을 진행을 결정을 지었는데 어떤 치킨 게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나노급에서 30에서 40 나노급으로 매출 이익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모바일 쪽에 상당히 모바일 D램 약간 특화된 D램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 부분 상당히 좀 고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PC 쪽의 D램 부분에서도 매출 부분을 내고 있지만 그 외에 서버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4등 이외의 기업군들은 지금 PC 커머디티 쪽에서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킨 게임 부분도 1달러에 근접하면 할수록 하위권에 있는 어떤 생산업체 부분들은 적자폭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감산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감산 규모가 결정이 될 때마다 어떤 D램 가격이 하방 경직성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D램 가격 물론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어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출 부분 일부분은 감소폭이 불가피하지만 어떤 치킨 게임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는 어떤 경쟁률 부분에서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D램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바일 쪽이나 서버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경쟁력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과 그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민감도 부분들을 지금 도표상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이 중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중국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부분이 약간 그 회색선으로 보는 게 한국 반도체 수출액과 증감률 부분들을 도표상으로 지금 도식화했는데요. 중국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 부분들이 한국의 반도체 수익률 부분들보다 약간 선행하는 성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분이 터닝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약 4분기나 내년 지금 12월과 1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몸에서는 PMI 지수라도 이런 부분이 반등을 해줬고요. 네네. 역시 이 부분들의 미국 모멘텀을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연말 시즌에 대해서 IT 업황 부분들의 개선 그리고 전일도 이제 그 미국의 PMI 지수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말 시즌에 이제까지 하반기에 쌓여있던 반도체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할수록 어떤 PC 업체 부분들은 LCD 패널 가격에서 생긴 마진폭들을 D램 업그레이드 부분들로 이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이런 다 마케팅 부분에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런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소비가 되고 내년에 중국의 춘전력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 부분들이 급증을 할 때 이런 그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물론 전일 D램 가격 하락에 따라서 어떤 급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지만 너무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향후에 내년 상반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부분들이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압축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지금 뭐 전기전자 쪽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내수 소비 관련돼서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된 수주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섹터가 지금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네. 조선 섹터와 건설 섹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 같은 경우 올해 해외 수주 부분들 정부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6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이미 초과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연말에 12월 달에 수주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업황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이제 한 번 더 터닝하는 그런 시점에서 해당 운송 관련된 부분들이 재차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전방산업이 어떤 후방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철강 섹터이기도 한 동국산업, 동국제강을 오늘은 금요일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동국제강이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전방산업 조선업황 개선으로 후판 수급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5월부터 뭐 조선업 제품의 조선용 제품 상업 생산 부분들을 진행하고 이 부분들이 약간 고가 제품 부분들을 추락을 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조선 수주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후방산업인 동국제강의 이런 매출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열연강판 증설 부분들을 지금 진출을 부분들을 했는데 이러한 그 포스코의 열연강판 부분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후판 생산을 위한 반제품인 슬랩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동국제강의 원재료 제달 부분들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브라질 시장에서 이제 포스코하고 같이 동반 진출한 뭐 300만 톤 건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시장에 대한 뭐 점유율 부분들도 향후에 네.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접근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부분들은 전일 정가가 28,500원 정도로 마감이 좀 됐기 때문에 시가가 뭐 갭상승할 경우는 무지 급하게 따라가십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 부분들이라든지 28,500원 좌우에서 매수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약 32,500원, 손절가는 약 2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서 좀 긴 텀으로 접근 부분들을 관심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28,500원 선 현재 오늘 시작가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가 뭐 약 지금 0.7% 정도 시작되는데요. 네네. 시가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괜찮네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금 기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보험 쪽이라든지 증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연기금 쪽에서 네. 7월달 이후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매수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8월 달부터 매수 부분들이 두텁게 되는데 연기금 쪽에 상당히 그 가파른 매수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 쪽의 매수 수급 부분들에서 어떤 네. 그 호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좀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이런 수급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국제강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차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차트상에서도 확인이 분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동국제강 관심권에 두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뉴스 속 테마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어저께 문제로 좀 제기된 IT 실적 쇼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DRAM 가격 급락 소식에 하이닉스의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나마 짧게나마 지속되어 온 IT주의 랠리가 벌써 끝난 게 아니냐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11월 하반기 DRAM 고정 가격이 1.2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12월서부터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2011년 3분기까지는 적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네네. 사실상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DRAM 고정 가격이 곧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네네. 하이닉스의 이익 구조가 DRAM의 비중이 큰 PC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들도 많은데 네네. DRAM 고정 가격의 하락만을 가지고 하이닉스의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논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의견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공통점은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얼마 전 삼성 전기도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6% 가까이 하락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같은 IT주에 대한 실적 전망 하향세가 IT 업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좀 그동안 기대를 했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도 기대치 이하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 등 완성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부품 단가에 대한 가격이나 압력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어 IT 업종이 그냥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코스닥 IT 부품 업종들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나 압력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하락해서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접근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저희가 관심을 압축을 더 시켜봐야 되겠죠. 이 뉴스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에 대한 실적 좋고 해가지고 IT 업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IT 업종 내에서도 좀 접근해 볼 만한 IT. 그러니까 네. 다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전망되는 과정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종목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삼성 테크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은 IT 업종들 가운데서 가장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최근 방위 산업 관련주로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국방 예산은 내년도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최근에 인수한 삼성 탈레스, 이건 방산 업체입니다. 를 통해서 무인 경계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장비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파워 시스템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장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 그런 분야로 진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도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 초에도 삼성 테크윈 한번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 초에 붙였다 올 중반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조정 과정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특히 방위 산업 업체로서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 산업 쪽으로도 관심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요즘 들어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수를 하다가 이제 양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61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양봉 자체가 큰 모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북한의 그 도발 이후에 방위 산업체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때마다 이제 음봉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방위 산업체, 물론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방위 산업체로서의 그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그 IT 솔루션으로서의 그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테크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가격으로 따라잡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인 12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고점은 내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12만 원까지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이 깨지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하이닉스 언급을 살짝 예, 해주셨어요. 예. 하이닉스 하면 뭐 국민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예. 계시는 종목인데 어제 낙폭이 좀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일단 가장 네. 문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네네. 하이닉스가 과연 적자 전환이 될 것이냐 이것도 여러 그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 얘기가 전부 다 다른데요. 네. 일단적으로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3, 4분기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증권사 리포트도 영업이익을 2천억에서 4천억까지 내려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어차피 실적이 하향 추세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가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하이닉스 디램 가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2만 1,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2만 1,000원까지 빠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고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하이닉스 가격만 따지고 본다면은 2만 1,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도 됩니다. 네. 그것이 과거의 적자를 시연했을 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까지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겠지만 네. 이것이 다시 2만 4천원, 2만 5천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낼 수 있다면은 물론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시 싼 가격에 잡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아니면 좀 더 오랜 시간 지금 증권사 좋게 보는 증권사들 얘기로는 12월서부터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네. 또 12월에 선침의 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고 1월, 2월 상반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IT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네네.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면은 네네. 하이닉스를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다음 뉴스는 이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따라서 네네. 12월에 달에 대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는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 12월은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라고 불리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한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2010년 12월은 이제 어떤 달로 기억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첫 대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업종에 대한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리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경기 동행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셋째로는 아직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도 그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정책 등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12월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종목 선택이 필수이겠는데요. 12월이니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네. 모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배당을 받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그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그 보통 배당의 범위가 한 5%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매수 가격에서 5%가 오르면은 그 이익 실현하는 편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당 그 종목을 선택할 때
배당 받고 나서의 만약에 이제 배당 받기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네네. 배당을 받고 나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가를 따져서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당 관련주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배당률이 무조건 높다고 거래량이 적거나 뭐 중소형주,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참여가 없는 그 중소형주를 고르시는 것은 그 배당을 받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그 대형주 위주로 배당을 노리는 편이 좋겠고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배당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5% 내외에서 충분히 배당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뭐 전통적으로 배당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그 배당 자원이 늘어나고 있어 배당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배당의 매력 외에도 그 강원랜드의 그 최대 성수기는 겨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원 특히 리조트를 찾는 해외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네. 그 최근 워낙 강세 때문에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도 살펴보죠. 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28,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에 11월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61선을 지지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강원랜드 역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 매수 가격은 어저께 61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28,000원. 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5%이기 때문에 5%만 남아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한 달 투자 전략으로는 맞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고요. 네. 손절가는 전 저점이 깨지는 24,7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를 어제 그리고 그 전날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수급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한번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외국인 매매 동향도 물론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매매 동향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지금 들어오는 이런 수요들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12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이 쉽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러한 수급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호재가 있습니다. 배당 관련한 그런 호재도 있고 이 동계올림픽을 만약에 저희가 따내게 된다면 우리가 따내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예, 다음 종목은 SOE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60%에서 70% 급장한 3천억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12월 달 내년 1월 달 해가지고 가장 영업 이익 모멘텀이 높은 그런 업종이 석유 화학 업종입니다. 네. 그 SK 에너지나 그 GS, S-오일 전부 다 그 정제 마진의 그 확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계절적 난방료 수요 증가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제 마진의 개선,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 그 정유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윤활유 등 세 개 부분 실적 모두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009년도에는 그 정유 시장의 급격한 하강으로 2,300억에 불과했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엔 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배당이 올해 내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E 지금 현재 최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SK 에너지나 G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좋은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미 네. 경신을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S-오일 자체만은 사상 최고치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 사상 최고치인 88,000원 밑에 가격에서 있는데요. 이제 어제 종가로 81,000원입니다. 네. 아직까지 7,000원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셔서 그 88,000원 사상 최고가 경신할 때까지 한번 갖고 계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로 88,000원 선으로 잡고 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목표가는 88,000원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그 올라오는 그 20일간 전 저점이 맞물려 있는 그 77,000원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트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뛰어나거든요. 예, 이것도 외국인하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당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시 또 말씀드렸듯이 GS나 SK 에너지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는 못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네요. S-오일과 함께 강원랜드 그리고 삼성테크윈까지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우증권 은평칠매 박종혁 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와는 또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현재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대 시총 순위 한번 살펴봐도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출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3%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좀 하락을 했었죠. 1.2%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의 그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2%, 현대차 0.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4%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은 0.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6% 오르고 있는 반면에 KB금융은 하락세로 지금 접어든 상황이고요. 삼성생명이 0.1%, 거의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1%대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SK에너지, LG전자 보합권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어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유럽연합으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LG는 0.2%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디램 값이 문제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좀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어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5.2%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안겨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은 현재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0.1%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0.2%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0.6%, 우리금융 0.7% 각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0.8% 상승하고 있고요. NHN, 현대제철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S-오일 저희가 살펴봤었죠.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흐름 괜찮네요. 1%대 상승세 나오면서 81,0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88,0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박종혁 과장의 말씀 한번 들어봤었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0.7%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 0.6%, KT엔진은 1.1%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908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은 0.2%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0.2% 오르고 있고요. 5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3%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1, 그리고 SK브로드밴드 0.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CJ쇼핑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1.7% 하락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1.1% 내리고 있습니다. 동선은 0.8%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즈는 0.5%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가격 변화가 컸었던 그런 종목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캠텍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5.4%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실리콘웍스 역시 꽤 많이 올랐었죠. 5%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증권사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0.6%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은 큰 변화가 없이 현재 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앞에서 주가 흐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는 0.6%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태용이 1%대, 성광밴드 1.08% 오르고 있습니다. 성화이텍, 태광,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총 상위 종목군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이 괜찮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역시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코스닥 500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 오늘 출발은 일단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어제 본다면 미국 자체 요인들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또 시카고의 PMI 지수가 12월 초에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좋아서 나름 그 미국 증시의 경제 지표 호전이라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계속 답보되고 있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추가 긴축 우려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유럽 불안의 문제 역시도 확산 속에서 안정기금에 대한 일부 논란 등이 좀 유로화 약세와 함께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는 일단 60일선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 됐다는 점에서 나름 상승의 어떤 우리 증시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긴축 문제라든가 유럽 불안 문제가 아직은 본격적인 수습 단계에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약간 낮아진 점이 좀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잠잠해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1880선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출발 확대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혼조세 양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혼조세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 좀 변동이 컸습니다. 1890선에서 1920선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12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시장은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한 세 가지 악재 정도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고요. 아직 미완성된 악재, 미해결된 악재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국 긴축이든 한반도 긴장이든 또는 유럽 불안이든 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1차적으로 이제 중국 긴축도 12월 초중순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 다 될 거로 보여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좀 안정을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유럽 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될 수만 있다면 현재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와 내년도 미국의 경기 정상화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될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남아있는 1, 2, 3일 동안에 미국의 ISM 제조업자 고용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오르는 거나 내리는 거나 두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에서 아무래도 지수 등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흐름상 큰 폭의 지수 상승보다는 역시 11월과 같은 기간 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의 선행 지표의 반전이 예상보다 한 2,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가운데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된 흐름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는 점이 전체적으로 12월 장세도 11월과 같은 기간 조정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원 20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네, 밤사이 유로존 재정 문제의 확산 우려로 유로화가 1.30달러대를 하향 돌파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는데 월말을 맞은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55원에 하락 개장하여 현재 50원 중반 중심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로존 위기까지 겹치면서 외부 변수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환율 시장은 또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어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유로화 약세로 장 초반에 62원으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증시 강세와 유로 반등에 48.5원으로 한 차례 반락한 후에 중국 긴축 우려로 급반등하면서 전일 대비 7.2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해외 주식 및 대체 투자의 환해지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해외 채권은 100%, 해외 주식은 30%로 낮췄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09년도에는 70%, 올해는 50%로 낮춰오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환해지를 안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환해지 규모 축소와 또 신규 투자로 2011년 그 100억 달러 정도의 그 달러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해지를 언와인딩하는 과정에서 현선물한 매수세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환시의 수요 요인으로 좀 나타나겠지만 일시적으로 시장 영향을 주기보다는 공기업들의 달러 매수처럼 환율 급락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교적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던 그 유로 달러 1.30달러대가 하향 돌파되면서 유로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CDX 프리미엄도 동반 상승하고 상품 시장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등 환율은 북한 리스크와 함께 지지력을 나타내겠지만은 일단은 유로존 문제에 국한되는 만큼 유로 급락분만큼 시장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오늘은 그 한미 군사 훈련이 종료가 되는데요. 한편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도 환율의 상단을 좀 제한해 줄 듯 보입니다. 금일은 유로화와 증시 동향에 따라서 1150원대 중심의 변동성 장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국고채 5년물이 어제 3년물보다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예, 개장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전월비 큰 감소세를 기록한 상승과 함께 그 강세 재료로 인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가 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채권 시장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오늘 장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어제는 그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3년물의 강세가 여전했지만 3년 대비 5년물의 스프레드가 과다하다는 그 인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커브는 플랫 마감하였습니다. 10월 산업 생산은 반도체, 부품,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으로 22개월 내 최대인 전월 대비 마이너스 4.5%로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 그 소비재 판매 등 내수 항목 역시 부진을 기록하였고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3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성장세 둔화를 본격화시켰습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과 중국의 긴축 정책, 그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경기 둔화세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한은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를 해석을 하면서 경기 추세 전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금일 개장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전년 동월 대비 3.6%로 중기 물가 목표 범위 상단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3.3%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감소한 데다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통화 정책에 미친 영향은 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일 채권 시장은 유로존 재정 위기로 미 국채 금리가 반락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수요 우위의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장중 강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전일장 마감 후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금리 낙폭이 좀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나마 둔화된 것은 중장기채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강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있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내렸는데 네. 오늘 오르는 것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내리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IT가 그다지 좋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북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우리는 좀 먼저 빠지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을 좀 부추기면서 주가 반등을 이끈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여건상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긴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중국 긴축 우려 때문에 예. 좀 영향을 받았었고 예. 유럽 쪽 영향력도 저희가 무시를 못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해외 변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거리죠.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뭐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상태고 네. 뭐 중국이 그동안 많이 이끌어 왔었는데 중국의 성장률도 내년에는 좀 둔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진국 저성장이 주는 부담감, 특히 이제 유럽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치가 않은 문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국가별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양호한 독일이란 뭐 이러한 국가가 있다고 치면 그런 국가나 아니면 그 외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나라하고는 좀 그 국가 자체의 펀더멘탈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네. 유로화를 같이 쓰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은 그 내부에서 서로 교역을 하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내년에 그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럽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걱정들이 좀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 형태로 이전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네.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이 주는 부담감들은 아무래도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내년 초 상반기 증시에는 좀 압박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역시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 이제는 완연하게 좀 매도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축이 좀 기관적으로 많이 옮겨간 듯한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기관 쪽의 매수세 얼마나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형태로 들어오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형 펀드가 뭐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네. 뭐 최근에는 일부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또 빠졌다 들어왔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이 기관 중에서 이제 제일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네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무래도 기관 수급 전체에는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연기금은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네. 연기금이라는 자금의 속성상 공격적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주가가 네. 밀리면 저가에 사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 수급의 근본적인 개선 요인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정도의 수급 여건은 정도를 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 기관이 사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구도가 나타난다기보다는요. 외국인이 물건을 팔면 기관이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사서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정도의 수급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은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자금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걸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악재들이 11월에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악재들이 해소돼가는 과정이 12월에 나오면 제일 좋죠. 네네.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악재들인 거는 분명하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 정도 밀렸으면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의 폭보다 네.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 정도가 크다면 네. 지켜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2월은 지금 1911포인트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주에서 상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투자하는 건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정감을 찾은 이후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주식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9월, 10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수익을 획득하신 분들이라면 편하시죠. 마음이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수익을 좀 거두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확보했다면은 일부 지분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수익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선별 바꿀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많이 흔들리는 형태의 모양도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태인데 코스닥 종목들을 보더라도 정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뭔가 용인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지금 같은 좀 불안정할 때는 펀더멘탈보다 뭐 테마주 형태로 그동안 많이 움직여왔던 종목이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좀 물량 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열 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91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 밑으로 약간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499.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2%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원 20전 정도 내리면서 1150원 5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구체적인 이 종목별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